세계화와 한국경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앞서 친구들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그리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오늘은 드디어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책은 페이지 189쪽을 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에 대한 이야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책을 보면 환율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뭐 별다른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의 핵심은 이 이야기겠죠. 교환 비율이라는 멘트를 잘 봐주시면 됩니다. 예, 환율은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교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를 좀 옮기고 이야기를 합시다. 쉽게 말해서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외국 화폐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 얼마로 바꿔주느냐라는 게 환율의 개념이니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 1달러에 1,000원과 같이 돈을 얼마에 바꿔줄 거냐라는 교환 비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요거 한번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환율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야기가 나오네요.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서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라고 나옵니다. 외화 수요의 요인과 외화 공급의 요인은 옆에를 확인해주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데 이것만 보고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환율이 오르고 내려가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죠. 디지털을 표방하는 수업인데 손으로 쓴 필기가 나왔습니다. 외국 돈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죠.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와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살펴봐야 되는데 외국 돈이 많이 필요한 경우, 뭐 해외여행을 많이 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할 경우 외국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는 외국 돈이 조금 공급된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돈을 못 빌려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환율이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돈이 조금 필요한 경우, 아까 전에 말한 외국 돈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 반대 케이스겠죠. 또는 우리나라에 외국 돈이 많이 공급되는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일이 있어서 외국 돈이 많이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외국 돈이 흔해지게 되면서 환율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먼저 환율이 상승한다 하락한다에 대한 개념부터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1달러는 1,000원으로 바꿔준다를 기준으로 잡읍시다. 환율이 상승한다면 즉 1달러로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1달러로 2,000원을 받는다.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개념은 1달러로 우리나라 돈을 조금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1달러 내면 500원밖에 안 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환율 상승과 하락에 대한 개념, 그리고 환율 상승과 하락이 할 때 우리나라 돈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가는지는 확인을 했고, 그럼 얘네의 변화에 따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먼저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1달러로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줄 때를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맞죠? 일단은 똑같은 달러로 우리나라 돈을 더 많이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흔해지고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서 수출이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외국 상품의 국내 표시 가격이 상승해서 수입이 감소하고요.
뭐 이거는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이야기를 좀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수입 상품과 수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물가가 오르고 외국 돈 갚는 부담이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원래 1달러에 1,000원 하던 환율에서 1달러에 2,000원 주는 환율로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수입할 때 1달러로 수입했던 아이스크림은 나는 가만히 있고 미국에서 가격도 안 올랐지만 환율이 오르는 바람에 1,000원 주고 사 먹을 수 있었던 게 2,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아주 요상야시꾸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반대의 경우를 살펴봐야 됩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 상황에서는 결국에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외국 돈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돈 1,000원 바꿔주던 게 이제는 1,000원으로 줄 정도도 외국 돈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500원만 바꿔주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는지 봅시다. 일단은요, 우리나라 물건값이 오르게 됩니다. 외국 수출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뭐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지만 일단 책에 나오니까 이 이야기 한번 봅시다. 반면에 여기서 또 아까 전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고 외채 상환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에는 외채 상환의 부담이 줄어든다를 예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일 때 1달러를 1,000원으로 바꿔줄 때랑 여기서 환율이 하락해서 1달러를 500원밖에 안 바꿔준다 라는 상황으로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나라 만약에 외국에다 빚을 졌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 친구한테 100달러의 빚을 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원래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원래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1빵 빵 빵에 빵 빵이니까 얼마니? 1, 10, 100, 1000만, 10만원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저 똑같이 100달러를 갚아야 되는데 한국 돈으로는 5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 저는 원래 10만원 주고 갚아야 될 돈은 5만원만 주고 갚으면 되게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사례도 역시 이 밑에를 봐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보면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라고 해서 환율 상승에 따른 우리 경제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환율이 하락했을 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는 이 그림을 반대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면서 제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